우리가 이해 못했던 그 사람, 오늘 풀어드립니다. 이 영상은 심리학 연구를 일반인이 이해하기 쉽게 정리한 교양 콘텐츠입니다. 개인의 심리적 어려움은 반드시 전문 상담사와 상의하세요. 어느 날 갑자기 말도 없이 그 사람이 사라집니다. 카톡 차단, 인스타 차단, 전화도 안 받아요. 가장 먼저 드는 한마디, 내가 뭘 잘못했지? 그런데 진짜 솔직히 말씀드릴게요. 저도 이런 일을 여러 번 겪어봤어요. 아주 친한 친구는 아니었지만 어떤 식으로든 관계가 필요했던 사람들. 그 사람들이 마치 용도가 끝난 것처럼 어느 날 저를 차단해버린 적이 한두 번이 아니에요. 그때마다 일주일을 곱씹습니다. 처음 며칠은 충격이에요. 밤새 핸드폰 화면만 껐다 켰다 했어요. 혹시 차단 풀렸나 싶어서요. 그 다음은 자괴감. 친구 목록을 들여다보고 지웠다가 다시 깔아보기도 하고 내가 뭘 그렇게 잘못했지? 하나하나 다 곱씹어요. 그 다음은 분노. 그럴 거면 그냥 말이라도 해주지. 그리고 마지막은 체념. 오늘은 그 사람이 왜 그랬는지, 그리고 그걸 한 번, 아니 여러 번 적고 나면 사람이 어떻게 바뀌는지 풀어드립니다. 먼저 왜 그렇게 아픈지부터 짚을게요. 이게 단순한 기분 문제가 아닙니다. 한 연구에서 사람들에게 가상의 공놀이 게임을 시켜요. 그러다 어느 순간부터 다른 사람들이 그 사람한테만 공을 안 줍니다. 일종의 디지털 따돌림이죠. 그 순간 뇌를 스캐너로 찍었어요. 그랬더니 신체 통증을 처리하는 뇌의 영역이 똑같이 빨갛게 활성화됐습니다. 결론은 이랬어요. 소외감은 뇌에서 신체 통증과 같은 회로로 처리된다. 다시 말해, 마음이 아픈 게 비유가 아닙니다. 진짜 아픈 거예요. 손가락을 다쳤을 때와 같은 경로로요. 그래서 며칠간 잠이 잘 안 오고 식욕이 떨어지고 일이 손에 안 잡히는 게 의지가 약해서가 아니에요. 뇌가 실제로 통증으로 받아들이는 겁니다. 제가 일주일을 곱씹었던 이유도 결국 이거예요. 충격, 자괴감, 분노, 이 흐름이 비정상이 아니라 뇌가 통증을 처리하는 정상적인 단계였던 거죠. 그런데 진짜 궁금한 건 이거죠. 그렇다면 차단한 쪽은 왜 그런 짓을 하는 걸까요? 차단이라는 행동은 사실 굉장히 오래된 사회 현상입니다. 고대 그리스에는 시민들이 도자기 조각에 이름을 새겨 공동체에서 추방하고 싶은 사람을 투표로 쫓아낸 제도가 있었어요. 심리학자들이 정리한 사람의 마음이 무너지는 흥미로운 패턴이 있는데 그게 바로 이 침묵으로 사라지게 만들기예요. 한 심리학자가 이 주제를 30년 넘게 연구했어요. 그가 발견한 핵심은 이거였어요. 사람들이 누군가를 차단할 때 본인은 그게 갈등을 피하는 가장 평화로운 방법이라고 믿는다. 여기서 제가 직접 겪어보고 알게 된 게 있어요. 저를 차단했던 사람들을 가만히 떠올려 보면 공통점이 하나 있더라고요. 그 사람들에게 저는 친구는 아니었어요. 어떤 식으로든 자기에게 필요한 누군가였던 거예요. 정보가 필요했거나 도움이 필요했거나 시기적으로 곁에 둘 사람이 필요했거나 그 필요가 끝나니까 관계도 같이 끝나더라고요. 정 때문에 가까이 둔 게 아니라 어떤 효용 때문에 가까이 둔 거였구나. 시간이 지나고 보면 그게 보입니다. 차가운 표현이지만 그 사람을 비난하는 게 아니에요. 사람마다 관계를 맺는 방식이 다르고 그 중에 필요 중심인 사람도 분명히 있다는 거예요. 그걸 알게 되면 차단당한 일을 내 잘못으로만 해석하지 않게 됩니다. 자, 그 사람이 왜 그랬는지 5가지 유형으로 딱 잘라 정리해 드릴게요. 진단이 아니에요. 그냥 일반적인 패턴이에요. 첫째, 그냥 부딪히기 싫은 사람. 가장 흔합니다. 감정적인 대화가 너무 부담스러워서 차단을 택해요. 거절하거나 헤어지자고 말하는 게 무서워서 그냥 사라지는 쪽을 선택합니다. 이 사람들에게 차단은 나를 보호하는 방법이에요. 상대를 벌 주려는 의도는 거의 없어요. 둘째, 관계로 가불을 만드는 사람. 차단을 도구로 쓰는 경우에요. 한번 차단했다가 풀고 다시 차단하는 패턴이 여기 속합니다. 상대가 사과하고 매달리도록 유도하는 거죠. 셋째, 먼저 정을 주지 않고 곁에 있는 사람들을 더 챙기세요. 솔직히 말씀드릴게요. 어느 순간부터는 굳이 해명하지 않게 됩니다. 내가 먼저 왜 그랬어? 라고 묻고 싶지도 않아져요. 상대도 어떤 사정이 있었을 거고 나도 살아갈 일이 있고 내 일이 먼저고 그 이후에 남는 시간에 이미 곁에 있는 사람들을 챙기게 됩니다. 이건 무관심이 아니에요. 한 번, 아니 여러 번 깊게 이해해 본 사람만 도달할 수 있는 어른의 거리감이에요. 다섯째, 필요가 끝났다고 느낀 사람. 제가 여러 번 겪은 그 패턴이에요. 가깝게 지내던 사람이 자기가 저를 필요로 했던 어떤 일이 끝나니까 그때부터 연락을 끊더라고요. 정 때문이 아니라 필요 때문에 가까이 둔 거였다는 게 시간이 지나면 보입니다.
처음엔 이런 일을 겪으면 내가 뭘 잘못했지 해서 멈춥니다. 모든 게 내 탓처럼 느껴져요. 그런데 어느 순간 깨닫게 돼요. 5가지 중 어느 쪽이든 차단당한 사람이 못나거나 잘못한 게 아닙니다. 차단은 거의 항상 차단한 사람의 내적 상태에서 나오는 행동이에요. 그럼 차단당한 사람은 어떻게 회복할까요? 보통 이런 식으로 흘러가요. 처음 며칠, 좀 아파요. 잠도 잘 안 오고 내가 뭘 잘못했지만 계속 떠올라요. 충격이 자괴감으로, 자괴감이 분노로 바뀝니다. 이때는 그냥 받아들이세요. 무리해서 답을 찾으려고 하지 마시고요. 한두 주 지나면 머릿속이 좀 정리되기 시작해요. 이 일에 무슨 의미가 있을까를 찾기 시작해요. 이때가 가장 중요해요. 나는 사랑받을 자격이 없어로 가지 마시고 그 관계가 더 깊어질 수 없는 단계였구나로 받아들이면 회복이 훨씬 빨라져요. 한두 달 지나면 사실 그 사람 생각도 잘 안 나요. 자연스럽게 새로운 일, 새로운 관계에 에너지가 가 있어요. 그리고 시간이 지나면서 알게 되는 게 또 있어요. 사람은 자기에게 남은 시간이 많다고 느낄 때 사람은 넓게 만나려고 합니다. 그런데 시간이 점점 아깝게 느껴지면 정말 가까운 몇 사람한테만 마음을 쓰게 돼요. 그래서 나이가 들수록 친구가 줄어드는 건 외로움이 아니라 본능이에요. 진짜 가까운 사람한테 집중하게 되는 거예요. 어른들이 종종 하던 그 말, 내일이 먼저고 친구는 생각보다 중요하지 않다. 이게 그냥 무관심한 말이 아니라 시간을 좀 더 산 사람들이 본능적으로 도달한 결론이라는 겁니다. 저도 처음엔 그 말이 차갑게 들렸어요. 그런데 차단을 몇 번 겪고 나니까 어느 순간 정말로 공감이 되더라고요. 거기에 에너지를 쏟는 게 낭비라는 걸 깨달은 거예요. 그래서 신경을 끄게 됩니다. 새 관계에 정을 덜 주게 되는 게 차가워지는 게 아니에요. 자원을 아끼는 거예요. 마지막으로 회복에 실제로 도움되는 행동 3가지를 정리해 드릴게요. 첫째, 신체 통증과 같은 회로니까 몸을 챙겨주세요. 운동, 따뜻한 샤워, 충분한 수면, 이런 게 실제로 도움이 됩니다. 한 연구에서는 일반 진통제 성분이 사회적 통증도 완화시킨다는 결과까지 나왔어요. 약을 먹으라는 권유가 아니라 그만큼 몸과 마음이 같은 회로라는 뜻이에요. 둘째, 차단의 이유를 본인 안에서만 찾지 마세요. 앞에서 본 5가지 중 어느 쪽이든 차단한 사람의 내적 사정이 컸을 가능성이 높습니다. 내가 뭘 잘못했지를 일주일 곱씹기보다 저 사람한테는 그게 평화로운 방법이었구나 한 줄로 정리하는 게 훨씬 회복이 빨라요. 셋째, 먼저 정을 주지 않고 곁에 있는 사람들을 더 챙기세요. 솔직히 말씀드릴게요. 어느 순간부터는 굳이 해명하지 않게 됩니다. 내가 먼저 왜 그랬어 라고 묻고 싶지도 않아져요. 상대도 어떤 사정이 있었을 거고 나도 살아갈 일이 있고 내 일이 먼저고 그 이후에 남는 시간에 이미 곁에 있는 사람들을 챙기게 됩니다. 이건 무관심이 아니에요. 한 번, 아니 여러 번 깊게 이해해 본 사람만 도달할 수 있는 어른의 거리감이에요. 오늘은 누군가가 당신을 갑자기 차단할 때 그 사람 머릿속에서 무슨 일이 일어나는지를 풀어봤습니다. 5가지 중 어떤 게 가장 와닿았나요? 댓글로 남겨주세요. 다음 영상에서는 싫은데도 거절을 못하는 사람들의 진짜 심리, 거절을 못하는 사람이 평생 잃는 것을 다룰 예정입니다. 다음에 만나요. 오늘도 잘 버티셨어요.